한 달에 소책자 1개를 쓰고 총 소책자 6개를 모아서 책을 한 권 내는 게 우리의 이제 단기 목표가 될 것 같고, 근데 왜 하필 책을 쓰기 위해서는 블로그를 이용해야 되냐면 블로그가 바로 뭐가 좋죠? 빠른 피드백이 좋아서 꾸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돈을 벌고 있는 방법 3가지를 좀 적어줘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주 수입원. 내가 이런 데서 지금 돈을 벌고 있다. 두 번째가 부수입원. 예를 들면 나는 학원 원장을 하니까 주 수입원은 당연히 학원에서 나오고 있죠. 이제 심리학 강의로 몇만 원 안 되지만 부수입으로 이렇게 또 벌고, 또 사진 촬영 때문에 또 부수입으로 몇만 원 버는 것들이 있죠. 앞으로 수입원은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책 쓰기 강의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원장으로서 돈을 벌었던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돈을 버는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주 수입원과 부수입원이 내가 무엇이고 앞으로의 수입원은 어떤 거가 있을 것 같은지, 셋이 없으면 뭐 1개라도 적어주면 됩니다. 돈이 돼야 돼요. 그죠? 돈이 안 되는 거는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돈이 안 되는 글은 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걸로 돈을 벌었던 경험이 있어야 돼. 또는 앞으로 돈을 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3대 수입원으로 고객에게 어떤 특별한 만족감을 주었는지를 좀 적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영상 촬영을 해서 그 상대방이 와 이거 진짜 화질 되게 좋다 라는 특별한 만족감을 준 거지. 핸드폰으로만 찍었던 사람인데, 그럼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요즘에 좋은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주변에 나밖에 없었던 거야. 솔직히 생각보다 없어. 주변에 그 사람들한테 내가 돈을 벌었을 때 야 그 고맙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만족감을 어떤 걸 줬는지. 그런 어떤 거는 작게 메모를 써서 보냈는데, 손글씨 후기가 많았고, 그러다가 이제 많아지고 나서는 손글씨를 안 쓰죠. 대신에 좀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 텍스트를 해서 보내주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정성을 좀 들인 3대 수입원에 대해 고객에게 주는 당신만의 고유한 컨셉. 남들과 좀 다른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지, 컨셉이라는 건. 이 컨셉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여러 권의 책을 읽었을 때 이 컨셉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고객의 80%는 비싸도 구매한다 라는 책하고 무인양품은 비싼데 왜 이렇게 잘 팔릴까 뭐 이런 책도 있는데, 그 2권의 책에서도 역시 컨셉 얘기를 엄청나게 해. 사람은 결국엔 컨셉이 있으면 비싸도 지불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난 투자를 할 땐 되게 심플하고 그려지기도 좀 쉽고, 나도 학원을 했을 때 컨셉은 여러 가지 막 주변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많이 했는데, 한 1년간 동안 공부 습관이라는 단어만. 그래서 우리 아이의 공부 습관을 잡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우리 학원을 찾을 수 있게. 저는 일단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무조건 그 지역을 가가지고 무조건 거기 부동산을 꼭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지역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건 사장님이기 때문에 사장님과 친해져가지고 이런 물건이 나오는데 이런 가격이 있다라는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장님 한 명을 내 친구로 만들어요. 부동산 아저씨와 친구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컨셉을 또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정말 나이스한 거죠. 성적은 습관이 결정한다. 딱 한 문장. 그냥 딱 그 단위 받아주는 메시지는 딱 그냥 거예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을 선물합니다. 그걸 받으면 기분 좋다 이거네. 그렇죠. 왜냐면 딱 액세서리를 여자들이 착용하는 순간이 이제 모든 거를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내가 이 옷에 어울리는 그 액세서리를 이제 착용하기 때문에, 착용했을 때 이 매치가 뭔가 기분이 딱 좋으면 좀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그래서 이제 신경 쓰려고 하는 게 포장인데, 나한테 선물을 준다는 느낌으로. 특히 제일 좋았던 구조는 그 포장에 신경 써라. 왜냐면 그런 사람이 딱 받았을 때 사실 처음 그 임팩트가 포장에서 또 오니까 기분 좋은 게, 만약 문장으로 쓴다면 포장에 투자해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동종 업계에 뛰어들 초심자들에게 어떠한 조언을 하고 싶은지. 10년 전 나 또는 한 1년 전 나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 야 이건 하지 마. 야 이건 좀 해.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계에 뛰어들 아이라면 야 무조건 자기 문제집을 만들어. 문제집에서 좋은 문제만 이렇게 모아서 따집기로 모아놓은 너만의 교재를 만들어놔라 라고 10년 전 나한테 말해주고 싶다. 저 같은 경우는 투자를 처음에 할 때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같은 분야의 책을 10권 이상 읽거나,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사람의 강의를 들어라. 강의를 들으면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직접 가보면서 투자를 한 건을 해요. 한 건을 하게 되면 알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하게 되는지. 3가지. 이거 너무 좋다. 유튜브 보면 항상 이런 거 하잖아. 투자를 하기 전에 알아야 될 3가지. 일단 맨 처음에 그때 제일 마음에 드는 한두 개 정도 딱 셀렉해서 그 상품을 올리고 반응을 본 다음에 그 정도의 셀렉만 하는 거. 근데 보통 처음에 가면 내가 마음에 드는 한 10개 정도는 보고
생각을 해서 사오는데 이거를 올려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앞에 일도 처리를 못하고 촬영도 막 대충 해서 그렇지. 퀄리티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조금 넓기보다는 좁게 시작을 한번 해보는 거네, 그죠? 그 다음 질문 보면은 초심자들이 할 만한 고민 그리고 궁금해할 질문들을 안 들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처음에 과연 어떻게 구해요? 특히 처음에 이걸 굉장히 궁금해. 처음에 투자 어떻게 해? 처음에 인터넷 판매 어떻게 해?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어떻게 시작하죠? 그 진짜 어떻게 시작하지? 이게 진짜 많이 어. 궁금해요.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그치. 이거 바로 처음에 그럼 난 어디를 가야 되죠? 정확하네. 지금 그 얘기하는 야, 당 나오지. 그럴게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 거는 일단은 정말 아까 전에 똑같은 방법인데요. 책밖에는 없어요. 처음에 시작은 왜냐면 책이 블로그를 쓰는 사람들이 책을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진짜 뭐 빠숑도 그렇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을 다 블로그로 했단 말이에요.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그치. 그 블로그에 쓴 글을 책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하는 지금 그 이모임이네요. 맞아요. 그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책을 보고 그 사람의 책이 좋다 싶었으면 그 사람의 강의를 찾아서 들어야 돼요. 그렇게 때문에 책을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좀 쉬운 거네. 어떻게 보면 일단 교보문고를 가라. 1번 가라. 그래서 투자 있는 책들을 한번 쓱 훑어보고 마음에 드는 거 일단 한번 골라봐라. 그리고 읽은 다음에 마음에 들면 저자의 강의도 한번 찾아가봐라. 그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제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한 번 정도 접근할 수도 있겠다. 근데 여기다 대고 만약에 구체적인 책의 셀렉 목록을 한 10개 써주고 추천을 많이 들어간다면 나는 10,000원 내고 지숙님의 소책자를 구매할 의향이 생기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일단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예를 들면 선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금 0원으로 이자만 내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나중이니까 처음에는 어쨌든 종잣돈을 모아야 돼요. 얼마 정도일까요? 정말 그냥 처음에 내가 경험만 하고 싶다 하면 사실 지방 같은 데 가면 1,000만 원짜리도 있고 3,0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 정도면은 종잣돈으로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1,000 정도는 모을 수 있잖아요. 1,000 정도는 가시권이 있지. 근데 웬만한 게 괜찮은 데는 3,000에서 5,000 정도 투자금이 있어야지. 1,000 시작은 할 수 있고 3,000에서 5,000이면 이제 좀 괜찮게 한번. 경험만 사고 싶다면 1,000 이하로 할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시세 차익도 바라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3,000에서 5,000 정도 필요해요. 이 이제 초심자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건 이 정확한 구체적 숫자.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제품 어디서 사냐는 거랑 그다음에 마케팅 어떻게 하냐, 어떻게 제품 파냐. 이게 진짜 궁금하네. 어떻게 홍보해서 이제 매출을 일으켰냐 이제 그건데 저는 일단 아예 생각 자체를 마케팅비는 거의 없다는 가정 하루에 한 10,000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좀 꾸준히 유입을 늘리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고객 한 명 한 명한테 다 좀 손편지 그 당시에 하루에 뭐 한두 건일 때는 손편지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리뷰 쌓이고 이제 그 리뷰로 또 다시 10,000원 정도 해서 또 인스타 광고를 또 하고 그럼 그거 보고 또 타고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그게 쌓이면 입점을 하자. 큰 유명한 그 패션몰에 그리고 어쨌든 29cm라는 그 대형몰에 입점하면 29cm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게 연관 키워드로 해서 만약에 제가 뭐 기사를 냈다면 다디바 29cm 입점 그렇게 한다 그러면 29cm를 쳤을 때 다디바가 이제 걸릴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반전 아주 중요한 6번 질문으로 가는데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주는데 질문도 한 문장, 답도 한 문장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블로그의 바로 뭐죠? 제목과 첫 번째 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답을 좀 빨리 말했으면 좋겠어. 길게 말. 그리고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결론. 빨리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이 결론을 간결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글쓰기에 최적화된 사람이다 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죠. 하루의 관점에 행동할 거리를 그냥 정확하게 답을 알려주기 원해요. 초심자들한테는 잘 또는 뭘까 그걸 찾아가서 해봐요 이런 거 싫어해. 이게 뭐야? 싫어해.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제목도 알려줬어. 무료 수업 전단지를 자기 근처에 사는 아파트에 붙여라. 그러니까 저는요 어떻게 시작하죠에서는 책을 읽고 저자 강의 듣고 그렇게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당장 교보문고에서 책 한 권을 사라. 뭔가 이 행동을
좀 뭐랄까 지금 그 비교를 해보면 좀 어때? 뭔가 하나는 좀 약하게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있고 하나는 그 행동을 딱 전단지를 붙여라! 뭔가 통쾌할 수도 있고 뭔가 확실하게 저 사람이 얘기해주니까 믿음이 좀 가기도 하고 그렇게 더 확신 있게 구체적인 방법.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블로그를 켜서 7번 질문답 구조로 정보 전달성 글을 써달라는 딱 어떤 것까지 쓰냐면요 제목 쓰고요 밑에 그 답을 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까지만 쓸게요. 그래서 쓰고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큰 볼딩체로 딱 답을 써주세요. 큰 크기로.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을 써주시면 됩니다. 주변에 진짜 초심자들의 질문들을 눈여겨보다 모아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낸 사람과 앞으로 책을 내지 않은 사람 이 두 개로 이제 나뉜다고 봐요. 100명 중에 1명 정도 책을 쓴다는데 우리는 그 1% 안에 들어야 돼. 책을 쓰면 일단 전문가로 인정을 좀 받으니까 그 과를 나온 것보다 더 인정받는 시대 같아. 초심자 부동산 투자 어떻게 시작하죠?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하죠. 당장 교보문고부터 가라. 굉장히 좋은 표현 같아요. 이건 한 문장으로 시작은 책을 통해서부터 너무 좋네. 계속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 근데 그 결론도 상상할 수 있는 문장의 답이 굉장히 좋고 또 첫 번째 문장도 결론이 나와서 책을 봐야겠구나 하고 그 뒷부분은 쓱쓱쓱 볼 수 있겠죠. 그 첨가적인 내용들을 이제 써주고 있네요. 뭐 예를 들면 누가 책을 읽고 성공했던 사례도 첨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기 썰을 풀어도 되고 내가 뭐 책을 읽고 시작했던 썰 되게 쉽죠. 그 다음에 간 만든 쇼핑몰 홍보 어떻게 하나요? 이거 너무너무 좋은 제목인데요. 부담 갖지 말고 하루에 1만 원만 써라. 이거 호기심이 좀 유발된다. 커피도 1만 원, 술값도 쓰는 돈인데 하루 1만 원 투자해서 3-4개월 후에 200만 원의 매출이 돌아온다면 무심한 투자. 이후 200만 원의 매출은 눈덩이 될 것이다. 뭐 어떻게 하냐고 했는데 이건 얼마나 하나예요? 내가 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라는 건 뭐 좀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 1만 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다 투자하면 되는지에 대한 썰을 뒤에 풀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올렸죠. 아까 얘기했던 학원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무료 수업 전단지를 만들어라. 근데 뭐 뒤에 썰을 풀겠죠. 무료 수업 전단지를 만드는 동안 마케팅 그리고 홍보에 대한 어떤 감을 익힐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첫 번째 학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 드디어 우리가 블로그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서책자로 이렇게 판매해서 용돈 버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분야에 이제 이름을 내서 강연하면서 하는 삶을 근데 내가 이제 생각하는 이 책을 쓰는 목적은 더 큰 기회를 만들기 위한 그래서 명함 대신에 이제 소개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써먹기 위한 장치다. 그래서 이제 그 첫걸음으로 이제 블로그를 우리가 그 대신 첫 번째 반드시 지켜야 될 거 내 글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다. 이것부터 생각을 해서 그냥 막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에 질문답 구조의 정보 전달성 글을 쓰는 연습을 한번 했어요. 중요한 것은 항상 누군가의 질문을 생각해서 글을 쓴다는 점 그리고 항상 결론부터 쓴다는 점 그리고 나보다 더 고수일 수도 있겠지만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쓴다는 점 진짜 우리가 원하는 사람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 아니잖아. 일론 머스크가 뭐 어떻게 전기차 만드는지 난 관심도 없어. 그냥 옆에 숯불고기 사장님이 어떻게 월 한 2천 정도 버는지 난 이게 더 궁금하다. 임대료 이런 거 처음 시작 어떻게 했을까? 고기 어디서 떼갔을까? 이거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려주면 된다. 자, 블로그 글쓰기 1번이 끝났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이렇게 결과물들을 가시적으로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야 계속 그 도파민이 나와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책자를 한 달에 하나 만든다는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게 우리 목표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블로그 글쓰기. 자, 자신이 앞으로 돈을 벌고 싶은 분야에 대한 책 2권을 선정해달라고. 네, 우리 책 2권 가져오긴 했는데 좀 가져왔나요? 네, 한번 책 간단히 해볼까요? 부동산 상식사전. 이거 되게 관심이 가는 분야야.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명작. 호모사피엔스? 이거는 그냥 요즘에 읽는? 책 많이 읽었어요. 이게 핸드폰으로 나도 이 호모사피엔스 딱 그 얘기 들었는데 그 검색의 힘이라는 게 이제 좀 상식 내가 고정관념을 가졌구나 너무 생각 많이 하는 것보다 그냥 검색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검색이니까 이게 스마트폰에 따른 이게 사회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랑 그에서 이제 어떤 산업이 중요해질지 맞아.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 정말. 자,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쓰는 글은 예를 들면은 뭐 투자에 대한 글을 쓰고 싶으면 투자, 그리고 인터넷 마케팅에 대한 글을 쓰고 싶으면 마케팅을 쓸 건데 호모사피엔스를 읽고 영감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 상식 사전을 읽고도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책을 목차를 펴봅니다. 목차 중에 땡기는 거 한 목차를 한번 골라볼게요. 2번 한 목차를 골라서 그 목차에 대한 글을 한 페이지만 읽겠어요. 그러면은 그 목차에 대해서 그 한 페이지를 읽는데 키워드에 밑줄을 칠게요. 중요한 건 글을 쓸 때 맨땅에 헤딩하지 않고 내가 책을 읽었던 거에 키워드를 뽑고 그 키워드를 제목으로 만든 다음에 키워드에 대한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목이 우리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목차의 단어나 조사나 이런 걸 바꿔서 제목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가격은 높고 가격은 마이크로 높고 그러면 가치는 높고 가격은 저렴한 반지 고르는 법이니까 괜찮아요. 뭔가 좀 바꿔치기 해야 돼요. 그러면 저기 자신들을 위해 사오면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한다. 그러면 뭐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 라든가. 자, 그러면은 그걸 반대말로 가난한 애들은 남을 위해서 일을 한다. 뭐 그렇게 바꿔보는 거지. 그 같은 내용인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밑주셨던 키워드들 있죠. 키워드를 뭐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그 키워드들을 보고 키워드를 가지고서 글을 쓰는 겁니다. 한 줄 정도부터 써보죠. 거기 자기 사업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모두도 자기의 생각을 아주 쉽게 써보는 거예요. 지금 성격에 대해서 책을 읽고 정리하는 내용이 있고 이거를 정리한 걸 내가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쓸 거거든요. 5가지 성격이라고 해서 첫 번째 50%가 유전이라는 키워드를 썼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성격이 가족, 관계니 부모의 영향이니 문화니 얘기하지만 사실은 50%가 유전으로 결정된다 라고 좀 썰을 풀겠죠. 그 다음에 절대적 좋은 성격은 없다 라고 정한 다음에 성격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는 좋지만 어떤 상황은 또 나쁠 수 있다고 또 썰을 풀겠죠. 막 1번 외향성, 긍정적인 것에 대한 반응성, 도파민, 시작하는 힘, 돈, 야망. 뭐 외향적인 사람들은 돈이나 야망이나 이성에 대한, 섹스에 대한,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에 대한 많은 동기들이 있다.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서 내가 이제 그 책을 잊어버리고 이 책을 요약을 쓰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들어도 좀 더 쉽게 쓰겠지. 왜냐면 이 책은 번역본이고 읽기 어려운 면이 또 있으니까 더 쉽게 쓸 건데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쓰고 책을 뺏겼다는 얘기는 절대 들을 수 없다는 거야. 하지만 책에 담고 있는 내용을 내가 그대로 했기 때문에 저작권에 안 걸리면서 빠른 속도로 글을 쓸 수 있죠. 내가 말하는 건 새로운 내용을 쓰라는 건 아니고 그 카톡에 보낸 것처럼 더 쉽게 쓴다면 같은 내용이라도 상관없어. 자신만의 언어로 써서 누구한테 말을 걸리듯이 일단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블로그 글에 사진이 많을수록 그림이 많을수록 너무너무 좋잖아. 그리고 어떠한 예시, 그 다음에 자료 이게 많을수록 너무너무 좋을 텐데 이 자료들을 우리가 구하기 제일 좋은 건 이 책. 그 책에서 어떠한 키워드를 밑줄 쳐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얘네가 자료가 뭐가 있는지 예를 들면 내가 정확한 데이터 값이라든가 걔네가 제시하는 찾아놓은 자료들을 꼭 줘야 돼. 5번에는 요약하는 글, 뭐 예를 들면 3줄 요약. 그래서 위에서 했던 얘네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는 글을 써주시면 글이 완결성이 있게 됩니다.